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코땡땡 바이러스는 별로 치명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만약에 백신을 맞게 되면 또는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도록 마스크를 매일 쓰고 있게 되면 그거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도 많이 피고 알코올도 많이 먹고 또 굉장히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코땡땡의 문제는 다른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인층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노인층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낸 그런 바이러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인 요양병원이 감염이 돼서 노인들이 죽어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럽이나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아마 한국도 나이 순으로 보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건 이 통계인데요. 암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암이 이렇게 급속도로 많아진 이유가 뭘까? 한국 분들한테 한정돼서 말씀드리면은요. 암은 일단 독소 조항이 많으면 변이가 생겨서 이제 암세포가 면역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암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암이에요. 한국 사람은 위암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뜨겁고 맵고 이런 거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위암을 발병하는 거는 사실은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그것이 몸에 좋은 요소도 있긴 있죠. 대장암을 예방한다든지 또 다른 좋은 점도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커피가 이 위벽을 자극해가지고 위암을 발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건강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위를 막 자극하는 것들을 많이 먹는데 거기다가 꼭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커피가 또 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장애를 일으켜서 혈압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커피가 한국에 유독 굉장히 커피점이 많아졌잖아요. 저는 완전히 커피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나 혈압이 없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물론 혈관장애의 질환 때문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암이 이렇게 많아졌는가, 이것은 또 혈관장애랑 연관이 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왜 암이 이렇게 많아질까?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신이 그런 것을 발발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패친께서 이런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뭐냐면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당신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맞지 않겠다가 70%가 넘었어요. 맞겠다가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많이 이런 것이 굉장히 백신 반대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이죠. 특히 의사분들이나 양심 있는 그런 의료계에서 굉장히 이걸 시민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스컴에서 별로 떠들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유승민 씨의 실체를 보니까요. 2017년에 만약에 백신을 거부한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래요. 아니 왜 일찍부터 2017년부터 이런 걸 발의했을까요? 이분이 좀 약간 세계화 세력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군산복합제가 아니라 이렇게 무기 수입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글로벌리스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에 간판을 내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대불당 더불어민주당과 굉장히 그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 야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유승민 씨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초반부터 이 사람이 깊숙이 개입이 됐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은 국힘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한국 선거를 들었다 놨다 하고 또한 그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또 박근혜를 선거에 당선시키고 이런 거에 주역이 된 김무성과도 굉장히 절친이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있어서.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세계화 세력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세계화 세력은 그 유명한 부시입니다. 이 부시 아버지가 중국에서 거주를 했고요. 한 1년 좀 지나서 거주를 했고 그 당시에 부시 아버지는 세계화를 추진하자, 뉴 월드 오더 이런 걸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때문에 스마트매틱 영국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투표 기계를 미국에다가 도입한 사람이 바로 미 공화당의 부시 라인이에요. 이 부시는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계랑도 아주 절친한 사람입니다. 부시가. 한국에 와서 기억하시죠? 그 노무현재단에서 초대해가지고 한국도 들렀잖아요. 참 그 스탠스가 애매모호해서 사람들이 미국 공화당 쪽이니까 아마 트럼프를 지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그 쌍둥이 빌딩이 폭삭했을 때 그때의 대통령이 바로 부시였죠. 그래서 이 지금 선거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공화당 쪽에서는 전원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그 세계화를 부르짖는 쪽 부시 라인이 깊숙이 딥스테이트로 작용을 했다는 것.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마찬가지의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것. 뭐로 가도 서울로 가자. 즉 부정선거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미 의회 내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시간은 걸리겠죠. 한 달 정도 걸리겠지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겨야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이 도표예요. 도대체 그 빌 게이츠가 말하는 인구 축소를 시키겠다는데 그걸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디아길닷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계화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군사적인 것에 대한 통계를 내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인구 축소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미래에. 즉 2017년 자료로 인구수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 2025년도에는 인구수가 이렇게 축소되고 GDP도 이렇게 축소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백신 맞히고 뭐
그렇게 해서 인구 축소되는데 한국만 보자면 약 1,400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사라집니다. 일부러 그렇게 세계화 세력이 그런 구도를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한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GDP도 물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상하게도 러시아의 GDP가 상당히 높아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아무튼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죠.